1600km를 날아와서 이란의 IRGC, 이란 혁명수비대죠. 특수부대 알쿠스드의 지휘관이었던 까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던 알큐나인 리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솔레이마니 암살은요, 미국이 엄청 벼루었던 사건이었죠. 이거 얘네를 어떻게 손을 한번 볼 것이냐, 미국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솔레이마니 암살을 전격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미국인 사망 사건이 제일 컸죠. 2019년 12월에 이라크 북부에서 미국인 사업가가 이란하고 연계된 군벌 세력의 로켓 공격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트럼프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 사업가, 이 사람이 CIA로 위장을 한 건지 이런 건지는 모르죠. 어쨌든 민간인이 사망을 한 거예요. 명목상 민간인 사업가를 이란의 군벌 세력이 로켓 공격으로 제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작업을 지시한 솔레이마니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이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 CIA 수장으로 부임한 폼페이오입니다. 이란의 넘버 2였던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을 했죠.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 NSC가 약간 반발은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지만 솔레이마니 제거를 한다고 하니까 미국인 사업가까지 사망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반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미국이 오바마 시절에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나서 최상의 압박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솔레이만에 대한 제거는 이때 거론이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깡패 나라라고 해도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복도 두려웠고 국제사회의 이목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솔레이마니가 누구고 왜 미국이 이렇게 암살을 하려고 했느냐. IS나 알카이다 같은 테러 집단의 수장이었던 거죠. 이 솔레이마니는. 특히 얘는 이란의 2인자였습니다. 결국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인데요. 자, 왜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앙숙관계가 됐느냐.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석유죠. 석유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에너지 싸움이에요.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싸우는 이유는 에너지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에너지 싸움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이에요, 돈.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결국은 이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력, 이걸 부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절박한 상황인데 이 전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1908년에 이란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니까 얘네들은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유전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영국하고 앵글로 섹슨 계열들이 이란에 와서 오일 컴퍼니를 만들죠. 근데 이제 이란은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영국 자본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은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유전 개발 이익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이익을 이란 왕실이 독식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이 이제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패했던 왕실을 견디고 있었는데 1951년에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이란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게 됩니다. 이게 이란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국제사회가 이때 아주 지랄 같았던 게 영국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여기서 그냥 손 빼고 나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기도 투자했잖아요. 미국하고 공모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그 쿠데타로 모사데크가 실각을 하게 되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게 바로 팔레비 정권입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조가 정권을 잡게 되죠. 여러분, 이때 팔레비 왕조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성들 사진 보셨죠? 이 뚜껑 이거죠. 히잡 벗고 그다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막 발랄하게 시내를 돌아다니던 그런 모습들. 결국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갔던 이란은 백색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개혁을 하고 국영기업도 이제 다 어차피 기업들이 썩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체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로 서서히 체질을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핵심인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이슬람 전통이었던 폐쇄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거죠. 결국 친미적인 분위기로 흐르는 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기존에 자기들이 기득권으로 있었고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싫어했겠죠. 결국은 팔레비 왕정이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무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패착이었어요. 이렇게 강압 정치를 펼치게 됐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자국민을 무력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 민족적 반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팔레비 왕조는 미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팔레비 왕조가 이란의 석유 노동자들 파업까지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왕권 안정화를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한편 여러 가지 체제의 불안, 요소들을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내부 민생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생필품 같은 기초 생활품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엄청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생겨나게 됐고요. 내부의 문제와 경제적인 위기 등이 겹치면서 전통적인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의 저항이 커지게 됐죠. 이게 1979년 4월 이슬람 혁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요. 신정 체제가 바로 수립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란은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급변하게 되죠. 당연히 팔레비 왕은 튀었겠죠. 그래서 팔레비 왕은 미국한테 튄 거예요. 망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한테 야 팔레비 왕조 보내라, 왕을 보내라. 그러니까 미국이 거절을 합니다. 그때 팔레비 왕 갔으면 그냥 작살 났겠죠. 결국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난입해서 외교관을 인질로 붙잡고 444일간 대사관을 점거하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란과 미국의 사이를 급냉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란의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 이게 이제 1980년대죠. 이때 이란이 인질 사건을 서방의 경제 봉쇄를 당할 위에 놓였었던 거예요. 미국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게 재미난 게 여기서 이란은 정규군이 있는데 혁명 과정에서 정규군의 전력이 너무 약화가 됐고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란 혁명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 와중에 적대국이었던 이라크가 이란을 선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가 아픈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라크가 또 이란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죠.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는 당연히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란의 저항이 의외로 거셌어요. 왜 저항이 거셌느냐? 이건 석유의 힘입니다. 에너지를 지켜야지 자기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란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8년을 끌다가 표면적으로는 이라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이 이걸 막아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란이 막아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서방 국가들하고 미국하고는 덤벼서 게임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란이 생각이 된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오늘날 악의 축 두 국가, 이란하고 북한, 얘네들은 서방 국가들하고 붙어보더니 야, 이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핵을 보유해야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핵을 보유하면 당연히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건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선택한 이유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얘네들은 아무런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럼에도 핵을 보유한다는 게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니까 2015년 이제 더 이상 이란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정을 맺어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넉넉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죠. 자, 이렇게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다시 이란이 말을 듣지 않자 핵 협정을 무효화하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또다시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2월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 대사관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로 이 테러 사건의 배후에 솔레이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계획을 세우죠. 솔레이마니는요 57년생이에요. 게르만 지역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로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관학교 출신이나 정규 출신은 아니지만 그 혁명 수비대에서 공적을 세우면서 30세의 장군이 돼버려요. 제41사단장이 되면서 30세 때부터 현장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 알쿠드스군의 사령관이 됩니다. 이후에 사담 후세인하고 시아파, 쿠르드족 단체의 군사 지원도 하고
하마스 이런 애들한테도 군사 지원을 합니다. 결국 솔레이마니의 인기는요, 이란 대통령 다음으로 높게 올랐고요.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망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미국은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솔레이마니를 어떻게 제거를 했느냐? 단순히 MQ-9 리퍼가 공중에서 헬파이어 AGM-114R9X 닌자 미사일 같은 걸로만 뻥 쏴서 죽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단순 미사일만으로는 작전을 하긴 어렵습니다. 지상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잘 못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분석을 했던 게 결국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기 위해서는 2개 조로 구성이 됩니다. 한 개 조는 이제 헬파이어 닌자 미사일을 썼던 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숨은 공로팀은 바로 지상에 있었던 델타포스 오렌지 팀이었어요. 공중의 1개조, 지상의 1개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암살 작전을 진행한 거죠.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다는 것을 사전에 첩보를 입수했고요. 미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솔레이마니가 핸드폰을 공항에 도착해서도 뭐 수차례 바꾸고 하지만 그걸 다 알아내요. 그래서 어느 핸드폰을 솔레이마니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공항 밖으로 가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암살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바로 킬 존이 있는데,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도 쏠지도 모르고 지상에서도 빠르게 이동하는 거 못 쏘니까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델타포스 지상팀이 선두 차량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못 가게 가기 위해서 지상 사격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선두 차량이 공격을 당하고 속도를 늦추게 되었을 때 1000수백 킬로를 날아온 MQ-9이 그때부터 솔레이마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특정하고 거기에 레이저 유도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차량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타격을 했죠. 너무 정확하게 맞다 보니까 정말로 저게 솔레이마니였는지 아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 미사일에는요, 폭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서 주변을 폭파시키는 그런 콜레트럴 데미지도 없었던 거죠. 일부 사람들은 폭사시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충격에 의한 암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레이마니가 입었던 그 당시 전투복과 그 사람이 꼈던 반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사망이 되었구나 라고 판정을 했던 거죠. 자, 이 작전에 대해서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당시 솔레이마니를 암살했고, 성공적인 작전에 힘입어서 누구든지 미국 국민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저는 이때 너무 놀랐던 게 국제사회가 엄청난 동요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의 승리죠.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을 했고요. 중동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뚫기가 한번 성과를 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미국인에 대한 보복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솔레이마니의 사망 이후에 중동에 있던 미국인들은 다 자국으로 소환이 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복 작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제가 응징 보복 부대장이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저렇게 까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적의 심장부에 우리의 미사일을 꽂아 넣을 수 있고, 실제로 저런 테러 행위가 일어났을 때 꽂아 넣었다면 북한은 더 이상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응징 보복 작전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